라운드 피겨를 계속해서 넘어서고 있는 국내 시장입니다. 오늘은 지수단에서 다시 한번 라운드 피겨 6,000포인트 도약이 가능할까요? 2월 25일 역사의 길이 남을 날이 될 수 있을지 사실 숫자만 놓고 본다면 시간 문제다라는 의견들은 많습니다. 그 안에 주요 포인트들이 핵심적으로 좀 지켜볼 포인트들에 주목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반도체의 날이 될까요? 오전장 분위기 안에서의 주인공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프리마켓 시세 움직임 봅니다.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좋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3% 이상 올라가면서 어제 분위기 더 이어봤습니다. 셀온이 아닌 추가적인 강세 움직임 속에 20만 전자 그 위까지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20만 6,500원 움직임. SK하이닉스 어제 100만 닉스 도달했습니다. 2%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면서 102만 원 선 위에서 출발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프리마켓 시세에서 어제까지 분위기 좋았었던 자동차 쪽도 계속적인 강세 움직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53만 원대 위에서 1.7%의 강세에 아직 신고가 도달까지는 조금 자리가 남아있는 상황. 다음 주부터 시작될 AW2026이 전시회에서 모베드 본격적으로 출격할 거다라는 기대감 안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어제 중국 ESS 미국에서 밀어낸다라는 내용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간밤의 움직임을 본다면 중국의 비아디 쪽에서 전고체 배터리 이제 내년부터 생산 들어간다는 내용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2차 전지 안에서 오늘은 SDI도 좋지만 LG엔솔이 초반 분위기가 조금 더 좋다는 점 보셔야겠어요. 하이닉스의 강세 움직임 속에 시총 5위권까지 진입하고 있는 SK스퀘어의 시총 도약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다음은 6위부터 10위까지의 움직임 보겠습니다. 바이오가 조금 힘이 빠져 있어요. ABL바이오 약보합권 움직임, HLB도 약보합권의 움직임 확인되고 있고요.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0.5%로 차근차근 올라가는 기조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전 힘 좋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1.7%의 강세로 현대건설과 두빌 계속적으로 주도주의 신고가 움직임은 탄탄하게 이어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자, 다음은 거래량 동반하면서 움직이는 쪽 점검해 보겠습니다. 현대차와 함께 로봇 쪽 힘 받아가는데요. 지금 초반 프리마켓 시세에서 현대무벡스가 10%가량의 급등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간밤 구리 가격이 또 한 번 올랐고요. G버노바의 신고가 움직임도 눈에 띄었습니다. 전력, 전선 쪽 분위기 좋고요. 지금 재룡전기 10%의 급등 움직임 확인됩니다. 일진전기도 좋네요. 자, 주요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루 만에 미국 증시에서는 분위기가 좀 바뀌었습니다. 최근 우리 시장은 미국보다는 확실히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도 전체적인 분위기 기존 따라가 봐야 합니다. 간밤 분위기로는 일단 리스크 온이 두드러졌습니다. 일단 AI 불안감이 좀 완화됐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 되겠는데요. 지표 자체도 괜찮았었고요. 여기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두 가지 재료는 엔스로픽과 메타 AMD의 계약 소식이었습니다. 엔스로픽 한다면 최근에 사스포클립스를 촉발했었던 핵심적인 기업이죠. 비상장 기업인데 클로드 코어커 발표하면서 소프트웨어 기업들 다 대체할 거다라는 우려감 때문에 그 불안감이 증폭됐었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엔스로픽에서의 의견은 우리는 대체제가 아니라 보완제로서 기존 기업들의 브랜드력과 톤을 더 증폭시킬 수 있는 보완제다라고 이야기하며 협력에 대한 톤을 높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동안 급락했었던 IBM 포함해서요. 세일즈포스 그리고 많은 종목들, 팩트셋 같은 종목들이 다 같이 올라가면서 불안감이 한결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백악관에서도 AI발 실업 증시 붕괴, 그러니까 그 전날 발표가 됐었던 한 리서치의 보고서 내용에 좀 우려를 일축시키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규제 완화로서 우리는 AI와 함께 갈 거다라는 내용들을 발표했는데요. 이 내용에 따라서 분위기 좋아졌고요. 소프트웨어 업종 지수가 1% 이상 상승하면서 최근 5일간 빠졌었는데 급반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칩에 조금 더 힘을 더했던 재료는 AMD와 메타의 장기 공급 계약 체결이 되겠는데요. 단순히 이 계약을 넘어서서 이제 앞으로 전략적 동맹으로 나아가기 위한 계약이다라는 해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AMD의 경우에는 이제 MI350, 450으로 엔비디아를 대체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경쟁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큰 손인 메타를 잡았는데 메타 쪽에서 지금 AMD의 주가를 사들일
사들일 수 있는, 그러니까 칩 공급하면서 지분을 사들일 수 있는 이번 워런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지분 10%까지 확보가 가능한 이번 계약에 있어서는 몇 가지 조건들이 있기는 해요. 지금은 $200의 수준에 그치고 있지만 주가 $600까지 도약하게 된다면 지분 10% 확보라는 조건부 계약도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AMD의 주가 상승과 함께 큰손 메타의 함께 장기 계약 소식은 엔비디아를 충분히 넘볼 수 있을 만한 이번 기술력에 있어서 입증이 된 사건이다라고도 월가에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에 AMD는 8%의 급등 움직임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시장에는 삼성전자의 AMD, 이 MI350 쪽으로 납품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내용이라는 점은 참고를 해보셔야겠고요. 반면에 경계 변수는 늘 존재를 합니다. 간밤 낸드 쪽 좀 약했는데요. 샌디스크와 웨스턴 디지털이 함께 빠지는 모습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주가 4%가량의 하락으로 샌디스크 마감이 됐는데요. 공매도 리포트가 나오면서 수급적인 이슈로 다소 좀 비싸다라는 의견에 일침을 가했습니다. 이 때문에 투심이 흔들릴지 여부는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봐야 될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변수들, 엔비디아, GTC라는 기대감이 있지만 실적 발표 하루 전날입니다. 물론 헤드라인 넘버는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그 이상의 감동을 줄 수 있을까는 여전히 변수로서 체크가 필요하겠고요. 미국 관리들의 입에서는 아직 중국 쪽에서 엔비디아의 H200 칩을 받지 못했다라는 내용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쪽의 수출 통제와 관련돼서 아직까지 명확하게 불확실성 해소는 아니라는 점도 시장에서는 지켜봐야 될 변수가 되겠고요. 니케이 쪽에서 보도를 냈는데요.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첨단 반도체와 관련돼서 증설을 도모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반도체 메모리 기업,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악재성 재료로 작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 잠재적인 변수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CXMT가 상반기 안에 IPO를 단행하고 그 돈으로 2분기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설비 투자에 나설 거라는 전망들이 계속 강도 높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힘이 실리는 만큼 현실화된다면 아직까지 수율 측면에서는 차이가 많지만 조금씩 메모리 측면에서 이 공급 부족을 완화시킬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차트 점검합니다. 삼성전자입니다. 기세가 너무 좋죠. 3% 가깝게 올라갈 것으로 지금 프리마켓 시세의 움직임 나오고 있는데요. 20만 전자, 어제 외국인의 매도에도 불구하고 기관 쪽에서의 적극적인 매수, 그러니까 ETF 쪽에서의 들어오는 이 수급의 힘이 상당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SK하이닉스 마찬가지입니다. 100만 리스의 도약, 그리고 그 이후 이제 145, 160만 원까지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102만 원에 도약한다면 아직 팔지 않는 것은 기정사실화되는 듯해요. 그런데 라운드 피겨를 도약했다. 그 추가적인 전략에 있어서는 어떤 포인트에 집중해봐야 될지 잠시 후 전략 듣겠습니다. 반도체 소부장도 뒤따라 잘 가고 있습니다. 어제 한화비전의 급등 움직임, TC 본더 장비에서 이제 삼성전자 쪽으로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요. 삼성전자에서 한미반도체의 장비를 쓰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전해지면서 한미반도체 궁극적으로 종가상으로 올라가긴 했는데 한화비전에 힘을 실는 이런 재료가 됐습니다. 그만큼 마이크론향, SK향, 그리고 삼성전자향 이렇게 밸류체인 안에서 어떤 종목들이 좀 더 주도적으로 움직일지는 체크가 필요한데요. 이번에 나온 소부장 리포트, TP 상향 조정이 나온 세 종목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심택입니다. 4분기 실적 발표됐는데요. 영업이익 컨센서스 소폭 하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향 조정 리포트가 나왔다. 핵심 리포트의 내용은 올해 이익이 많이 좋아진다는 거고요. 4분기에서는 기대치를 살짝 밑돌긴 했지만 GDDR 시장 안에서의 지배력은 확인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올해 이렇게 실적 증대에 있어서의 키워드는 소캠인데요. 기판 업체 안에서의 명확한 입지를 다지고 있다는 점에 플러스 점수를 줬고 2분기부터는 대량 양산 체제에 들어가게 되면서 수익성이 본격적으로 좋아질 거라고 봤습니다. 6만 5천 원까지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면서 1월 연고점이죠. 올해 들어서 1월에 고점까지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봤고요. 작년 11월의 고점은 6만 9천 원입니다. 여기까지 도약할 수 있을지 잠시 후 차트 볼게요. 그리고 TLB까지 보겠습니다. 이 기판 업체
안에서 이렇게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이 또 잇따라 나왔는데 역시 실적은 그냥 기대치에 부합하는 정도였었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 들어서 소캠 기대감, 쇼티지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양산과 증설로 본격적인 수익성 개선의 원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조적 수혜 기대감 안고 있다라는 게 NH투자증권의 의견이고요. 84,000원으로 높여 잡았습니다. 다만 함께 체크해 봐야 될 건 교보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이 고객사 쪽으로 넘어가는 그 물량 자체를 좀 보수적으로 잡아서 82,000원으로 낮춰 잡은 거다. 그래도 눈높이 비슷합니다. 우리가 어느 쪽에 무게를 실어야 될지는 잠시 후 의견 여쭤보도록 하고요. TSA 같은 경우에는 프로브 카드 키워드입니다. 디램 프로브 카드가 공급이 본격화되면서 이제 하이닉스 향뿐만 아니라 올해 1분기부터는 M사로 나왔는데 마이크론으로 추정이 될 수 있을까요? 1분기부터 공급 시작됐다고 하고요. 본격적으로 수익성 좋아지며 13만 원까지 볼 수 있다. 차트 잠깐 보겠습니다. 심택의 경우에는 지금 6만 원 그 위까지 보고 있는데 연고점 감안해 본다면 지금 자리 매력적일지 잠시 후에 여쭤보도록 할게요. 아직은 6만 원 언더입니다. 다음은 TLB인데요. 조금 전에도 관심주로 많이 등장했더라고요. 5% 가깝게 올라가면서 이 종목의 경우에는 지금 신고가 터치할 것으로 TP가 나오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 보죠. 지금 전력 원전주들의 강세 움직임 기세가 너무 좋은데요. 간밤 미국 시장에서도 G 버노바, 뉴스케일 파워, 그리고 그 전날까지 좋았던 블룸에너지 다 좋았습니다. 여기에 원전 새롭게 업데이트된 뉴스는요. 이 미국의 원자력 기업이죠. 홀텍이 인도 시장에 진출한다는 내용 전해졌고요. 첫 번째 원전 부지에 이어서 두 번째까지 건설 부지를 짓는다라는 내용 전해지고 있습니다. 단순 수출을 넘어서 이제 인도의 SMR 시장까지 도약을 한다. 여기에 글로벌 원전 기업들이 기회의 땅으로 인도에 조금씩 공급망을 장착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해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인도에 우리 K원전도 진출하게 될지 여부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현대건설이 대표적으로 홀텍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볼 대목이기 때문에 신고가 행진 또 한 번 이어질 수 있을지 잠시 후 체크해 보고요. 오늘 대신증권에서 세 기업에 대해서 목표 주가 상향 조정 리포트 내놨습니다. 두산에너빌 13만 원, 한정기술 21만 5천 원, 그리고 한국전력 8만 원 아직 여력 있다라고 봤고요. 모두 다 올해 영업이익에 대한 기대치를 높여 잡는 리포트였습니다. 기세 좋게 가는 가운데 수익성까지 기대해 본다면 여전히 아직은 팔자리가 아닌 것인지 잠시 후 여쭤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주목할 뉴스입니다. 증권, 금융, 지주사 지금 프리마켓 시세 분위기 좋은데요. 야당 쪽에서는 필리버스터 돌입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길 간다에 조금 더 베팅하는 수요가 하루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잠시 후 수급 움직임 점검해 보고요. 전력기기 쪽 분위기 좋습니다. 현대차그룹과 지금도 분위기가 좋은 2차 전지까지 자리 옮겨서 전략 들어갑니다. 네, 동시효과 구간 체크하겠습니다. 출발까지 6분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가요 0.75% 올라가며 6,014선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은 1% 이상 올라갈 것으로 보이면서 지수에 절대 뒤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네요. 1117선, 1177선. 네, 이렇게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두 분 함께 하겠습니다. 김태성 ISF 본부장, 이주호 SP인베스트 본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김태성 본부장님. 네. 라운드 피겨라는 이 가슴 떨리는 키워드를 계속 시장에서 확인합니다. 20만 전자, 100만 닉스, 그리고 코스피의 6천. 오늘 6천 도약하게 되면 뭔가 전략의 변화가 필요한 걸까요?
그러니까 주도주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략이 바뀔 필요는 없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번 주에 가장 큰 이벤트가 오늘과 내일 몰려 있죠. 네. 트럼프의 인터뷰가 하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일 이 시간쯤 되면 아마 엔비디아 실적 이야기로 온갖 도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거죠. 삼성전자가 지금 20만 원, SK하이닉스가 100만 원을 도달하고 나서 과연 이 가격대를 잘 지켜줄 거냐에 대한 고민. 그런데 지켜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우리가 20만 원만 보자고 혹은 100만 원만 보자고 달려왔던 것은 아니고요. EPS의 성장률에 따라서 계속 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조금은 다른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상대적으로 삼성전자가 조금 더 강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간밤에 이제 메타와 이제 AMD의 만남에 따라서 AMD의 칩에 지금 누가 더 HBM을 많이 공급하냐라고 하면 삼성전자가 월등히 지금 많이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SK하이닉스는 왜 상대적으로 약해요? 라고 또 궁금해 하실 분들이 있는데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오늘 이제 다만 뉴스가 삼성전자 쪽에 조금 더 유리한 게 나왔기 때문에 먼저 움직이는 것 뿐이지 결국 방향성을 갖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그런데 이제 가격적인 부담이 있으신 분들은 저는 빠르게 반도체 소부장 쪽을 보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던 하나비전을 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비전은 제대로 이제 제품이 나올 때까지는 단기적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렇지 않다면 전 한미반도체를 여전히 우선순위에 두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명 뒤에 ENG가 붙어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한양 ENG, 신성 ENG 이런 ENG가 붙어 있는 기업들 다수가 클린룸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클린룸을 한다는 것은 증설이라든지 아니면 설비라든지 기업들이 투자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좀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 저는 기업명에 ENG 들어가는 기업들 꼭 체크해보자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ENG 힌트는 이전부터 주셨고요. 네. 지금 한양 ENG가 6% 이상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소부장까지 연결 지어 주셨고요. 다음은 원전인데요. 지금 미국 콜텍이 인도 시장까지 진출한다라는 내용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이 참 전략적 파트너십을 잘 맺은 것 같아요. 지금 현대건설은 14만 3천 원 이번 주에 나온 고점을 또 뚫어낼 것인가 14만 원에서 지금 출발 대기하고 있거든요. 현대건설 쪽으로 좀 더 힘실리고 증권사에서는 한정기술, 한국전력도 이야기를 합니다. 종목을 지금도 원전을 담을 수 있는 종목들 기회가 있나요? 지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사시는 분도 많은데 원전이라고 못 살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대장주들 같은 선상에 있다 이렇게 네, 보세요? 왜냐면 지금 뭐 AI 산업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 막 뭐 경계감들은 많이 있지만 아직도 저는 커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력에 대한 부족, 그러니까 전기에너지에 대한 부족은 계속 심화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쨌든 원전이 그 대안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부각받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역시나 지금 국내 증시는 대형주 장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전주들도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대형주 중심으로 보시면 좋겠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역시나 BHI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SMR이라던가 원전과 관련된 기업들을 보시고 한전 그룹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원전주들도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 점 감안해서 지금 원전주도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원전 전력 안에서는 원전 쪽이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계신 거예요? 오늘 지금 전력도 너무 좋아서. 네, 전력기기랑 원전 둘 중에 뭐 선택하냐라고 그러면은 전력기기인 것 같고요. 그래요? 네, 지금 뭐 사실 전력기기 3대장도 좋고요. 산일전기도 오늘 신고가 예상되고 있고 가온전선이랑 지금 보시면은 전선주들도 지금 오늘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단 뭐 원전이랑 전력기기 중에 누가 더 좋냐 그러면 일단 전력기기 쪽이고 예. 오늘은 전력기기 전선 쪽이 강할 것 같으니까 이쪽을 우선순위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6032선까지 시장 지수가 좀 더 탄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2월 25일 시장 문 활짝 열면서 또 새 역사를 기대해보자.